이혜우는 아픈 엄마를 돕기 위해 낯선 사람의 저택문을 두드려 수제 사탕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 벽에서 엄마의 액자 사진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그 부자 주인에게 우리 엄마 사진이 왜 당신 집에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혜은이 손에 직접 만든 수제 사탕이 가득 담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부유한 동네의 포장도로를 따라 느리게 걸을 때 태양이 그녀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고작 10살이었지만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의 무게감을 짊어진 채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거리에서의 몇 시간 동안 맨발에 더러웠고 그녀의 배는 전날 밤부터 비어 있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아프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엄마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엄마 이선영은 일을 할 수 없었고 할머니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약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보험 적용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수제 사탕을 파는 것이 혜은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는 집집마다 다니며 커다란 문을 두드렸고 누군가 사주기를 바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다. 몇몇은 안 된다고 말하고는 두 번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그녀에게 강하게 버티라고 말했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대문을 보았다. 그 뒤에는 나무에 둘러싸인 거대한 전원주택형 저택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응시하다가 문으로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가 지났고 혜은은 아무도 집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진지해 보였고 머리는 완벽하게 빗질되어 있었다. 그는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다. 혜은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공손하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 할머니를 돕기 위해 수제 사탕 하나 사주시겠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물었다. 남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썹을 치켜떴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아마도 그녀의 가는 팔과 지친 얼굴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작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리렴. 그는 말하고는 저택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혜은은 문 옆에서 기다렸지만 그녀의 눈은 그를 따라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디뎠다. 안은 꿈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바닥은 윤이 났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값비싸 보였다. 그녀는 전에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호기심이 그녀를 집 안으로 조금 더 끌어당겼다. 그녀는 멀리 갈 생각은 아니었고 그저 몇 걸음, 그저 볼 수 있을 만큼이었다. 안의 공기는 더 시원했고 모든 것이 꽃과 같이란 광택제 냄새가 났다. 벽에는 커다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박물관에나 어울릴 법한 키가 큰 가구들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반짝이는 물건들 사이를 옮겨 다니다가 금색 액자에 걸린 사진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오래되었고 살짝 색이 바랬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여자를 쳐다보았다. 젊고 웃고 있었으며 방금 안으로 들어간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녀의 엄마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혜은은 과거 엄마의 사진을 충분히 보았기에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행복해 보였다. 아프기 전의 모습처럼 말이다. 혜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그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의 엄마가 이런 저택 안에 사진에 있을까? 몇 초 후 남자는 손에 돈을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혜은이 서 있는 곳과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걷는 것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돈을 쥔 손이 살짝 내려갔다. 혜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가리키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엄마 사진이 왜 당신 집에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약간 떨면서 물었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혼란과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충격, 고통, 어쩌면 죄책감. 혜은은 그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기다렸지만 자신이 무엇에 발을 들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엄마는 이 장소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남자에 대해? 간구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혜은을 더 자세히 보았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얼굴 위를 훑었다.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다. 이하연이요. 그녀는 대답했다. 이하연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의 눈이 다시 커졌다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 이름을 알아본 듯 했다. 혜은은 공기 중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답을 원했지만 또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여기 있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그저 수제 사탕을 팔려고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픈 엄마와 부유한 낯선 사람을 연결하는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우진은 천천히 그녀의 눈높이로 몸을 굽혔다. 내 엄마 이름은? 그가 말했다. 이선영이 맞니?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우진은 다시 일어섰고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우진은 근처 소파로 걸어가 앉았고 여전히 돈을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내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혜우는 사진 근처에 머물렀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의 일부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고 다른 일부는 머물러서 모든 것을 듣고 싶었다. 침묵은 잠시 계속되었고 마침내 우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혜우는 그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무엇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우진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게 딸이 있다는 것을. 혜우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네? 그녀가 물었다. 우진은 이제 더 진지해 보였다. 나는 오래전에 네 엄마와 함께였어. 우리는 연락이 끊겼지. 나는 그녀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혜우는 그 뒤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이 그녀의 아빠라고 말하는 것일까? 말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엄마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집힌 느낌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우진은 마침내 일어섰고 사진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는 혜은에게 다시 돌아섰다. 그녀는 어떠니? 그가 물었다. 혜은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파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요. 약 살 돈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생각에 잠긴 듯했다. 나와 함께 가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은은 망설였다. 널 해치지 않을 거야. 그가 덧붙였다. 나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야. 혜은은 그를 따라 거실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그녀가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네주었다. 이걸 네 엄마에게 가져다 주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진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해줘. 혜은은 돈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바뀌었다. 바로 그날 아침 그녀는 수제 사탕을 팔기 위해 작은 반지하 원룸을 나섰었다. 이제 그녀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마음속의 질문들로 가득 찬 채 떠나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가 다시 밖으로 나섰을 때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고 주변의 세상은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 안의 모든 것은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돕기 위해 몇 푼의 돈을 찾으러 왔다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손에 돈을 움켜쥔 채 마음속에 생각의 폭풍을 안고 저택에서 멀어져 걸었다. 그녀의 발은 여전히 아팠고 그녀는 여전히 지치고 배고팠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어쩌면 희망, 어쩌면 두려움. 그녀는 뒤에 있는 큰 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혜은은 그 문이 단지 저택으로 가는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속 무언가를 열었고 그것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을 것이다. 우진은 하연이 방금 가리킨 사진에 시선이 고정된 채 방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수제 사탕을 위해 가져온 돈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수년 동안 그 복도에 걸려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혜은 쪽으로 돌아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 그녀는 내 약혼자였어. 그녀는 1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어. 혜은의 눈썹이 혼란스러워 모아졌다. 우리 엄마예요. 그녀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은 우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누군가 그를 밀어 넘어뜨린 것처럼 소파 위로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혜은은 수제 사탕 쟁반을 들고 눈을 크게 뜬 채 그저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아주 잘못되었다고. 그녀는 문을 바라보았고 몸은 긴장했다. 혜은은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뒤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저택에 살면서 한때 그녀의 엄마의 약혼자였다고 말했던 이 이상한 남자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보였다. 혜은은 약혼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그 남자가 오래전에 그녀의 엄마를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남자는 왜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을까?
그녀는 두려움이 그녀 안에서 커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오는 수제 사탕 쟁반을 꽉 잡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잠깐, 제발. 우진이 일어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컸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더 말해줘. 그녀가 어디에 있어? 이선영이 어디에 있니? 하지만 해우는 이미 뛰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매끄러운 바닥을 빠르게 쳤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통과하여 태양 아래로 나갔고 열기가 다시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심장이 두근거리며 거리를 따라 최대한 빨리 달렸다. 우진은 문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밖으로 나섰을 때쯤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거리, 나무들, 그리고 살짝 열린 채 흔들리는 대문뿐이었다. 그의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등에 기대었다. 그의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혜은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선영이 그녀의 엄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선영이 이 모든 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의 엄마 윤미숙은 그에게 사고에 대해 말했었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장례식 준비를 보여주었었다. 그는 교회 앞줄에 앉아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울 수 없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것은 닫힌 관이었다. 아무도 시신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일부는 결코 완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는 10년 이상 가슴에 그 구멍을 안고 살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는 소파로 다시 걸어가 앉았고 이번에는 더 느리게 앉았다. 그는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그의 뇌는 마치 원을 그리며 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혜은의 얼굴, 코의 모양, 눈, 그녀가 말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그녀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그의 가슴을 조이는 무언가. 그것은 단지 그녀의 목소리나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보다 사랑했던 누군가의 작은 복사본처럼 이선영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다. 정말로 사실일까? 이선영이 사고에서 살아남아 어떻게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녀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게 했을까? 그의 손이 소파 끝을 움켜쥐었다. 그는 답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방금 그의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날의 남은 시간 동안 우진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지 않았다. 그의 직원들은 그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그들에게 혼자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의 생각은 온통 혜은에게, 그녀의 목소리에, 그녀가 말한 것에 있었다. 그 질문은 깨진 레코드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정말로 가능할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이선영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그는 그때 그에게 모든 정보를 주었던 것이 그의 엄마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고에 대해 말했었다. 그녀는 장례식을 준비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처리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자라나게 했다. 그는 그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었다. 그는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그는 보고서를 본 것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경찰 문서도 진짜 증거도 없었다. 그저 이야기뿐이었다. 그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가 믿었던 이야기. 밤이 되자 우진은 창가에 서서 밖에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저택의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는 혜은을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와 다시 이야기해야 했다. 그는 완전한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아프다고 언급했다. 어쩌면 그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국민건강보험 적용병원 중 누군가가 무언가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은 안 되었다. 방금 일어난 일 후에는 그의 심장은 여전히 충격으로 아팠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불꽃, 희망. 이선영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 그녀가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에게 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은 그의 손을 땀 흘리게 만들었다. 그의 세상은 단 한 번의 오후에 뒤집혔다. 그는 슬픔에 갇혀 몇 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그녀가 다시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진은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전체 일과는 무너졌고, 회의는 취소되었고, 전화는 무시되었고, 식사는 손대지 않은 채 남겨졌다. 그의 마음은 한 가지에 갇혀 있었다. 혜은.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가리켰던 사진, 이 모든 것이 그가 벗어날 수 없는 고리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는 답을 필요로 했다. 그녀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야 했다. 그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여자 이선영이 이 모든 시간 동안 살아있었고 딸을 혼자 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사설 경호팀을 고용하여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을 수색하게 했고 거리에서 수제 사탕을 파는 소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그녀의 키, 머리카락, 나이, 심지어 그날 그녀가 입었던 옷까지. 팀은 주변에 물어보고 시장을 확인하고 병원을 방문했지만 항상 같은 대답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우진은 매일 더 좌절했다. 그는 기다림을 모른 채 지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우진이 끊임없이 수색하는 동안 혜은의 삶은 그대로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고 수제 사탕을 작은 쟁반에 싸서 맨발로 도시를 걸었다. 그녀의 엄마 이선영은 여전히 매우 아팠다. 어떤 날은 그녀가 간신히 일어설 수 있었다. 그들의 반지하 원룸은 작고 낡았으며 무너져가고 있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샜고 밤에는 바닥이 차가웠다. 그들은 음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혜은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저택에 대해, 사진을 본 남자에 대해 또는 그가 말한 것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일부는 두려웠다. 그녀의 일부는 심지어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방식대로 실제로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다. 그녀가 아는 전부는 그녀의 엄마가 항상 그녀에게 똑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아빠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고. 혜은은 이제까지는
그것에 대해 너무 깊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 사진을 본 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엄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삶이 혜연이 태어난 날 시작된 것 같았다. 이선영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든 대화를 피했다. 혜은이 아빠나 그녀가 태어나기 전의 일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이선영은 조용해지곤 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곤 했다. 또는 과거는 우리 뒤에 있다 하고, 혜은은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대답들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다. 왜 그녀의 엄마의 사진이 그 큰 집에 있을까? 왜 그 남자는 그녀가 그의 약혼자였다고 말했을까? 혜은은 엄마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선영이 기침을 하거나 피곤해 보일 때마다 혜은은 슬픔과 좌절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수제 사탕을 파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약은 비쌌고 의사들은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 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작은 빵 조각을 함께 먹고 있을 때 혜은은 거의 우진에 대해 물어볼 뻔했다. 그 단어들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의 지친 눈을 바라보았고 당분간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질문들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그의 저택으로 돌아온 우진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그는 침묵을 믿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는 수년 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공기는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상자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었다. 안에는 이선영과 한때 공유했던 추억, 사진, 옷, 편지들이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오래된 종이와 사진들을 뒤적이며 상자를 하나씩 열었다. 어떤 것들은 그를 미소 짓게 했고 다른 것들은 그를 멈추고 응시하게 만들었다. 그때 그는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되었고 손으로 쓰였으며 종이는 노랗게 변해 있었다. 필체는 이선영의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읽었다. 처음에는 그를 그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평범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때 한 문장이 그를 완전히 멈추게 했다. 당신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그의 손이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임신? 이선영이 임신했었다. 그는 자신이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문장을 다시 읽었다.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사라졌을 때 그의 아이를 품고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우진은 여전히 편지를 들고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안에 모든 것이 뒤집혔다. 이선영이 임신했었다면 그것은 혜은이 그의 딸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친딸이 그가 모든 것을 갖춘 거대한 집에서 사는 동안 밖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이선영의 죽음을 슬퍼했던 모든 세월을 생각했다. 모든 생일, 외로운 명절, 그녀가 죽지 않았다면 삶이 어땠을지 상상했던 조용한 저녁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떠났다. 그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딸을 혼자 키웠다. 우진의 머리는 답보다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그녀는 떠났을까? 누가 그에게 그녀가 죽었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아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는 그때 그의 엄마가 그에게 말한 것을 믿었었다. 그녀는 이선영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다친 관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조각들이 빠져 있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이 행해졌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 머물렀고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 시기에 모든 순간, 모든 대화, 그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모든 작은 단서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선영이 사라졌을 때 그의 엄마가 행동했던 방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냉정했고 단호했으며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장례식 세부 사항을 처리했고 그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고 그것이 단지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선영이 죽지 않았다면 어떨까? 그녀가 떠나도록 지시받았다면 어떨까? 누군가가 그녀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확인했다면 어떨까? 우진의 가슴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모든 생각들로 인해 아팠다. 그는 몇 년 동안 자신의 삶, 사업, 제국을 건설하는 데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저 밖에 혜은이라는 소녀가 있었고 그녀는 그의 아이일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의 세상의 벽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이선영에게 말해야 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혜은은 다시 저택 대문 밖에 서 있었고 수제 사탕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력 때문이었다. 그녀는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처음 우진에게서 도망친 후 일어났던 모든 일 후에 그녀는 그가 말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사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이 남자가 그녀의 엄마가 결코 말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왔다. 그녀는 같은 거리를, 같은 키 큰 나무들을 지나 걸었고 같은 거대한 대문 앞에서 멈췄다. 이번에는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우진은 꽃 근처에 혼자 앉아 서류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더 가까이 걸어가서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놀라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섰고 작고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구나, 그가 말했다. 들어오렴, 제발. 하지만 혜우는 이번에는 주위를 둘러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다시 가리켰다. 저희 엄마예요. 확실해요. 그녀가 말했다. 우진은 걸어와 그녀 옆에 섰다. 그는 더 깊은 무언가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이선영이 맞구나, 그가 말했다. 그녀는 내게 전부였어.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다른 방,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는 서랍을 열고 폴더를 꺼냈다. 안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하나씩 놓았다. 모든 사진에는 이선영이 있었다. 더 젊었지만 혜은이 함께 사는 그 여자와 분명히 같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으며 항상 우진과 가까이 있었다. 그들이 웃고 포옹하고 해변에 앉아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혜은은 조용히 이미지들을 응시했고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엄마 삶의 일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꼈다. 그때 무언가가 혜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진 중 하나에서 그녀의 엄마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중앙에 파란색 돌이 박힌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다. 혜은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가리켰다. 저 목걸이, 그녀가 말했다. 우리 엄마는 여전히 매일 그것을 하고 다녀요. 우진은 굳어졌다. 그는 그 목걸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선영에게 청혼했던 밤에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그는 직접 그것을 골랐고 그것을 사기 위해 몇 주 동안 돈을 모았었다. 이 모든 세월 후에 그것을 다시 보는 것은 그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그걸 주었어. 그가 속삭였다. 청혼하던 밤에 혜은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그 목걸이는 항상 엄마가 착용하는 물건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온 것인지 전혀 몰랐었다. 이제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우진은 그녀가 말한 것의 무게가 너무 큰 것처럼 천천히 앉았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고 그의 눈은 촉촉해 보였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물었다. 내 엄마, 그녀가 살아있다고. 혜우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저와 함께 살아요. 저희 둘뿐이에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휩쓸고 있었다. 이선영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 소녀가 정말로 그녀의 딸이라면 혜연은 그의 아임이 틀림없었다. 다른 설명은 없었다. 그는 이선영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함께 가질 수 있었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 삶의 한 조각, 숨쉬고 현실이었다. 그것은 그를 동시에 아프게 하고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잃어버린 모든 세월 때문에 아팠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무언가를 고칠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그녀는 나에게 임신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았어.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아무도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 혜연은 그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다. 이 남자, 부유하고 진지한 이 남자가 그녀의 아빠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거의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전부는 그녀의 엄마가 수년 동안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고군분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지만 또한 혼란도 볼 수 있었다. 그는 망가진 것처럼 보였고 이해하려고 필사적이었다. 우진은 앞으로 몸을 숙여 팔꿈치를 무릎에 올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가 마침내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이해가 안 돼. 그가 말했다. 왜 그녀는 사라졌을까?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혜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과거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우진은 시선을 돌렸다. 그 거짓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아팠다. 그것이 그를 이선영에게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런 말을 하기 위해, 그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얼마나 깊은 두려움이나 고통을 겪었음에 틀림없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디에 사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혜우는 그녀가 수제 사탕을 팔던 가난한 지역인 동네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주었다. 우진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적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선영을 봐야 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는 그렇게 할 때까지 쉴 수 없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진실은 그들 중 누구도 완전히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그 순간 우진은 혜운을 다시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턱 모양, 그녀가 진지할 때 눈을 가늘게 뜨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이선영이었다. 어떻게 그가 처음에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가 징후들을 놓쳤을까? 어쩌면 그가 자신의 기억을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삶의 그 장이 영원히 닫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다시 열렸고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혜우는 수제 사탕 쟁반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진도 일어섰다. 그는 이번에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다. 내 엄마에게 꼭 전해줘. 이선영에게 우진이 보고 싶어 한다고. 혜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우진은 뒤에 머물렀고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문이 그녀 뒤에서 닫혔을 때 그는 압도당한 채 다시 앉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소녀는 그의 딸이었고 누군가가 그에게 10년 이상 거짓말을 해온 것이었다. 혜우는 집으로 천천히 걸었고 정리할 수 없는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수제 사탕 쟁반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아무것도 팔았는지조차 몰랐다. 그녀가 저택에서 알게 된 것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컸다. 그 남자 우주는 친절했지만 혼란스러워했고 충격받았고 감정적이었으며 그는 사진 속에서 그녀의 엄마를 알아보았다. 그는 심지어 혜은에게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엄마와 그 남자는 심각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혜은은 목걸이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엄마는 혜은이 기억할 수 있는 한 매일 그것을 착용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말하지 않았다. 이제 혜은은 그것이 우진에게서 그녀의 엄마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했던 남자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발은 그들의 작은 반지하 원룸을 향해 더러운 거리를 걸으면서 끌렸다. 그녀는 부서진 나무 문에 도착했고 그것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엄마는 눈을 감고 매트리스에 누워 쉬고 있었다. 혜우는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혜우는 초조해 보였고 창백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얘야. 이선영이 물었다. 혜우는 깊은 숨을 쉬었다. 저 그 저택에 다시 갔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선영의 몸이 뻣뻣해졌다. 거기에 갔다고?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날카롭게 물었다.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복도의 사진, 그 남자의 반응, 그가 그녀에게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준 방법, 그리고 그녀가 그들 중 하나에서 목걸이를 본 방법. 그녀는 엄마에게 우진이 그녀에 대해 어떻게 물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했는지 이야기했다. 이선영은 방해하지 않고 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모든 단어와 함께 색을 잃어갔다. 혜은이 말을 마쳤을 때 방은 침묵했다. 이선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앉았고 등을 벽에 기댔다. 그는 내 삶의 사랑이었어.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는 내게 전부였지만 나는 사라져야만 했어. 왜 엄마? 왜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선영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얼굴을 닦았다. 나는 무서웠기 때문이야.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목소리는 약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여전히 네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어. 우리는 결혼하려고 했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 하지만 그때 그의 엄마 윤미숙이 알게 되었지. 그녀는 강력한 여자였어. 통제적이고 차가웠지. 그녀는 나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 그녀는 내가 그에게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 어느 날 밤 그녀는 나를 그녀의 집으로 불렀어. 그녀는 내가 그를 떠나지 않으면 나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내가 우진에게 아기에 대해 말하면 그녀는 나를 그리고 너를 쫓아올 것이라고 말했지. 혜은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는 내가 머무르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어. 이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내게 선택권이 없었어. 나는 도망쳐야 했어. 나는 우진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지. 그의 엄마는 그에게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어. 그녀는 모든 것을 위조했지. 장례식, 이야기까지.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져야 했어. 나는 내가 완전히 사라지면 네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녀가 어쨌든 우리를 찾을까봐 수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거지. 혜우는 불신감에 엄마를 응시했다. 그는 저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녀가 물었다. 이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결코 몰랐어. 나는 그에게 말하기 전에 떠났지. 눈물이 혜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슬펐고 화났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이선영은 고통으로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그랬지. 그리고 나는 그것이 너를 살려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 혜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울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진실로 무거웠다. 방 안의 침묵은 짙었다. 이선영은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손을 함께 비볐다. 나는 너에게 너무나도 여러 번 말하고 싶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 네 삶이 위협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혜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들었다. 이선영은 계속했다. 그것은 결코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나는 네 아빠를 사랑했어. 그는 친절했고 다정했고 좋은 아빠가 되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네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 나는 돈이 안 되는 일을 했어. 나는 조용히 지냈어. 나는 계속 움직였지.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나는 어쩌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 네가 수제 사탕을 팔기 시작했지. 너는 내가 혼자 짊어져야 했을 모든 무게를 짊어졌지. 그리고 이제 네가 그를 찾았어. 이선영은 혜운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고 미안해. 네가 겪어야 했던 삶에 대해, 네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너무 미안해.
혜우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고 둘 다 지치고 흔들렸다. 혜우는 우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엄마가 살아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너무 상처받고 너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었다. 그는 딸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 그 역시 거짓말을 들었던 것이다. 혜은은 그들의 삶 전체가 다른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느꼈다. 하나의 거짓말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혜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선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고 깊은 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멈춰서야 할 때인 것 같아. 어쩌면 그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둘 다 그럴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지. 혜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우진이 그녀의 엄마를 용서할까? 그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할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다. 그리고 과거가 고통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적어도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그의 저택을 일찍 떠나 그의 엄마가 살았던 오래된 저택으로 곧장 차를 몰았다. 그 큰 집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대부분 비어 있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채였다. 우진은 전에 그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가야 했다. 그의 안에 무언가가 그 집에 여전히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된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조용하고 차가웠고 그의 엄마의 존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을 돌아다니며 그녀가 했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았다. 그는 서랍을 열고 가구 밑을 확인하고 심지어 그림 뒤까지 보았다. 마침내 그녀의 서재에서 그는 잠긴 캐비닛 맨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지루했지만 하나는 다른 필체였다. 그것은 이선영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손을 떨며 그것을 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사랑이 마침내 두려움을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 딸을 보호해 주세요. 우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편지를 들고 천천히 바닥에 앉았다. 그의 가슴은 과거의 고통뿐만 아니라 방금 발견한 진실로 인해 아팠다. 그의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선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여전히 그에게 거짓말을 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선영이 죽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짜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아무런 후회 없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 우진은 충격, 배신감, 슬픔,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노의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어떻게 그의 친엄마가 그에게서 이런 것을 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녀가 그의 전생애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있었을까? 그는 눈물을 닦고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갑자기 가짜처럼 느껴졌다. 사치, 침묵, 그의 엄마가 남긴 물건들, 이제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혜은, 그의 딸, 그녀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잃어버렸던 아이. 이제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아야 했다. 우진은 일어섰고 편지를 코트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차에 탔고 혜운이 산다고 말했던 동네로 곧장 차를 몰았다. 거리는 좁았고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집 밖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놀았으며 상인들은 채소와 빵 가격을 외쳤다. 우진은 차에서 내렸고 걷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다. 일부는 의심스럽게 보였고 다른 일부는 화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의 길을 막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길 잃었어요? 그 남자는 친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물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하은이라는 소녀요. 이 근처에 살아요.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많은 부자들이 여기에 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진은 갇힌 것처럼 느꼈다. 그는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의 딸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상황이 긴장되기 시작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나왔다. 우진 아저씨, 혜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빵 봉지를 들고 골목 끝에 서 있었다. 그녀가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잠시 굳었다가 달려왔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그에게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옆으로 비켜섰다. 우진은 팔을 벌렸고 혜연은 생각 없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그녀를 꽉 안았고 눈을 감았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그곳에 없어서 너무 미안해. 혜은의 팔이 그를 더 세게 감쌌다. 아저씨는 몰랐잖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렀다. 주변 사람들은 천천히 물러섰고 그들에게 공간을 주었다. 우진은 누가 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은 사라졌다. 거짓말, 고통, 잃어버린 세월. 처음으로 그의 딸을 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알았고 이제 그녀도 가졌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혜연은 얼굴을 닫고 살짝 미소 지었다. 엄마에게 아저씨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아저씨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진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녀를 보고 싶어. 질문할 것이 너무 많고 할 말도 너무 많아. 혜우는 그의 손을 잡고 그 동네를 통해 그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다. 우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혜우는 그를 그녀와 이선영이 사는 작고 부서진 집으로 이끌었다. 우진은 문을 바라보았고 그의 삶에서 이제까지 느껴본 것보다 더 긴장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이선영을 다시 볼 준비, 과거에 맞설 준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준비. 그는 혜은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날 우리 문을 두드려줘서. 혜은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냥 수제 사탕을 팔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농담했다. 그들은 둘 다 조금 웃었다. 그러고 나서 혜은은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삶 속으로 한 걸음씩 이끌었다. 우진은 다음 날 아침 그의 침대 끝에 앉아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밤새도록 달리고 있었다. 그는 혜은에 대해, 이선영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닌 이야기에 발을 들인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그의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그에게 속한 것 같았다. 그는 확고한 무언가를,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 그는 증거를 필요로 했다. 그들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전에 너무나도 여러 번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날 그는 이선영을 만났고 그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조용했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찾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녀가 말했다. 네, 그러죠. 그것은 그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해했다. 우진은 그와 하은 둘 다를 위해 검사를 예약했다. 아무도 논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진실이 명확해지기를 원했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 적용병원에서 샘플이 수집되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우진은 그 동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 그것은 익숙해졌다. 그는 식료품을 들고 나타났고 신선한 과일, 약, 그리고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다. 그는 요청받지 않고 이선영의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는 그들이 자선이라고 느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가 방문할 때마다 혜연은 큰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와 그날 그녀가 배운 것을 보여주거나 그녀의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우진은 모든 단어를 들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웃었고 질문했고 천천히 아빠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혜연은 에너지와 친절함으로 가득 찬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도 질문을 했다. 그의 직업, 그의 집, 그의 삶에 대해. 우진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 순간들 속에서 작은 반지하 원룸에 부서진 의자에 앉아있는 우진은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그는 그들이 공유하는 시간 이상으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혜연이 겪었던 힘든 날들, 음식이 없던 밤들, 신발이 없던 날들, 그녀의 엄마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시간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도 혜연은 희망을 가지고 말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고 계속 싸웠다. 그 강인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진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또한 이선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어색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었다. 고통이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딸에 대해. 그들은 함께 앉아 혜은이 밖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잃었던 연결의 일부를 천천히 재건했다. 우진은 그가 몇 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여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용감하고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떠날 때마다 그는 다음 날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렇게 했다. 이선영은 그의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진은 밀어붙이지 않았다. 나중에 그럴 시간이 있을 것이었다. 지금은 그들이 함께 다시 건설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봉인된 봉투가 우진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것은 실험실에서 온 것이었다. 그들이 유전자 샘플을 채취한 지 일주일이 지났었다.
그는 봉투를 손에 들고 그것을 응시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였다. 혜은이 정말로 그의 딸인지 아닌지를 한 번에 말해줄 무언가. 그는 탁자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고 안에 종이를 꺼냈다. 그는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읽었다. 그 줄은 분명했다. 99.9% 일치. 우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종이를 탁자 위에 떨어뜨리고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모든 고통, 기다림, 질문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숫자로 끝났다. 그녀는 그의 딸이었다. 어쩌면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그의 심장은 갑자기 얼마나 가득 찼는지 때문에 부서질 것 같았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 번째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번에는 안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이선영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두 번째 울림 후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우진은 말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했다. 나야. 그가 말했다. 결과가 나왔어. 그녀는 내 아이야. 반대편에는 긴 침묵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선영이 속삭였다. 알고 있었어. 우진은 그녀가 그를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살아있었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내가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싶어. 이선영은 바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만회할 필요는 없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어줘. 그것으로 충분해. 우진은 앞으로 도전들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현실적인 무언가를, 진실된 무언가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연결을 가졌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혜우는 그의 딸이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우진은 저택의 현관 문 옆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선영을 초대했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 후에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그녀를 보고 싶었다. 그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더 이상의 숨김은 없다. 더 이상의 침묵은 없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길은 맑았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느껴질지 몰랐다. 그는 긴장했지만 화나거나 쓰라리지 않았고 그저 수년 동안 갇혀있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다. 이선영 대문 바로 안쪽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늙고 더 마르고 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였다. 그녀는 아직 걷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원에 서서 얼어붙어 있었다. 우진은 그들이 그곳에서 웃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삶을 꿈꾸곤 했던 것을 기억했다. 이제 그녀는 한때 그녀의 것이기도 했던 장소에서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섰고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찼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가 목소리를 갈라지며 물었다. 이선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그녀가 혼자 간직했던 수년간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고 그들이 단 몇 피트 떨어져 설 때까지 한 걸음씩 걸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의 엄마가 어떻게 그녀를 위협했는지, 그녀가 떠나거나 더 나쁜 일에 직면하라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녀가 임신한 채로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도망쳤는지, 그녀가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혼자 출산했는지, 그녀가 도움 없이 해운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고군분투했는지, 항상 어깨너머로 돌아보며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지, 그녀는 그에게 수많은 번 그에게 말할 생각이었지만 두려움이 항상 이겼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안전한지 결코 알지 못했다. 누군가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 우진은 조용히 들었다. 그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천천히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더 많이 말할수록 그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혼자라고 느꼈는지 깨달았다. 이선영은 말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매일 무서웠어. 그녀가 말했다. 나뿐만 아니라 해운을 위해서도. 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 나는 실수를 할 여유가 없었어.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내게 말했어야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보호했을 거야. 내가 그녀를 보호했을 거야.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우진. 돈도, 집도, 지지도, 그저 아기와 두려움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맹세컨대 당신은 다시는 숨을 필요가 없을 거야. 내가 당신들 둘 다를 돌볼 거야. 당신은 음식이나 약 또는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당신은 충분히 했어. 당신은 더 이상 이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어. 이선영은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노를 예상했었다. 대신 그는 평화를 제공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울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저택 안에서 해우는 유리문을 통해 복도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왔지만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뒤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것이 큰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그녀는 엄마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우진이 듣고 얼굴을 닦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엄마가 손을 내밀었다. 우진은 팔을 벌렸다. 그들은 포옹했다. 혜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녀는 평생 동안 사진 속의 남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남자에 대해 궁금해했었다. 이제 그는 현실이었고, 그는 화나지 않았다. 그는 신경 썼다. 그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그녀가 느낀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것은 깊은 무언가였다. 안도감, 어쩌면 더 좋은 무언가. 처음으로 항상 그녀의 가족을 둘러쌌던 침묵은 사라졌다. 거짓말은 끝났다. 자 있다. 진실이 정원에서 포옹하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망가진 것처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하다고 느꼈고 모든 것이 마침내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그 후에 정원에 앉아 처음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우진은 음료를 가져왔고 그들은 몇 년 전 그와 이선영이 그들의 미래를 계획했던 같은 장소에 앉았다.
그 장소는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변했다. 우진은 그들 둘 다를 바라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이선영은 피곤해 보였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혜우는 행복해 보였고 여전히 조용했지만 분명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것들을 잡았다. 나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그가 말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혜원을 위해서도. 그녀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당신들 둘 다. 이선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 동안 그들의 삶은 생존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건설할 기회가 있었다. 쉽지는 않을 것이었다. 여전히 그들 사이에 많은 고통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 침묵, 두려움, 거짓말은 마침내 그들 뒤에 있었다. 그들은 진실에 맞섰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을 갈라놓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로 모았다. 정원은 더 이상 단지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태양이 지기 시작했을 때 우진은 일어섰고 이선영이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혜운이 그들과 합류했고 그들은 함께 집을 향해 걸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아무도 방문자처럼 느끼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다. 우진은 문을 열었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더 이상 단지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서진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소였다. 혜우는 앞서 걸었고 더 이상 경외심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저택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돌아섰고 엄마와 우진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서로를 다시 배우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혜은의 마음은 가득 찼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것은 정직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과거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서 살아남았다. 이제 미래는 그들이 만들 차례였다. 함께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그들은 평화를 찾았다. 혜우는 정원에서 만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우진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의 소지품은 몇 가지뿐이었다. 작은 옷가방, 그녀의 수제 사탕 쟁반, 그리고 그녀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그녀를 안고 있는 낡은 사진. 우진은 그녀의 물건들을 손수 손님방 중 하나로 옮겼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를 잡기 전에 그는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여줄게. 그는 그녀에게 저택 전체를 안내했고 미소를 지으며 각 방을 가리켰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엄마와 함께 빵을 굽곤 했던 부엌이 있었다. 수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도서관, 먼지로 덮인 악기들이 여전히 있는 음악실. 혜우는 귀에 깊게 들었고 모든 것에 대해 질문했다. 그녀의 눈은 각 공간을 통과할 때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것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우진은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원하는 어떤 방이든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가장 큰 창문이 있는 방을 골랐다. 같은 날 밤 이선영이 도착했고 그녀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다. 우진은 이선영이 하은의 방 가까이에 방을 갖도록 했다. 그녀도 많은 물건이 없었다. 몇 벌의 옷, 낡은 지갑, 그리고 약간의 약들. 처음에는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거기에 속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짐을 풀기를 망설였다. 하지만 우진은 그녀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이야.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은 없어. 천천히 이선영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집을 조용히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그렇게 무겁게 보이지 않았다. 에너지로 가득 찬 해운은 저택에 새로운 종류의 삶을 가져왔다. 그녀는 주방 직원들이 쿠키를 굽는 것을 도왔고, 거실에서 음악을 틀었고, 심지어 도서관의 책들을 정리했다. 우진은 조용했던 방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때 침묵과 추억으로만 가득 차 있던 곳이 이제 소음으로 가득 찼다. 좋은 소음, 웃음, 목소리들, 그리고 때로는 해운의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까지. 이선영은 매일 식사에 그들과 합류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왔다. 그녀는 더 많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웃었다. 한때 과거의 감옥처럼 느껴졌던 저택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하연은 복도벽에 그녀의 그림들을 붙여도 되는지 물었다. 우진은 2번 생각하지 않고 예라고 말했다. 곧 우아한 복도는 단순하지만 행복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종이들로 채워졌다. 손을 잡고 있는 막대기 모양의 인물들, 태양 아래의 집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하트가 있는 3사람의 그림. 그 그림은 우진을 멈추고 응시하게 만들었다. 이게 우리야? 그가 물었다. 해운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가족이에요. 이선영도 그것을 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했다. 우진은 다음 날 그녀에게 새로운 물감과 종이를 사주었다. 집의 직원들은 해운과 이선영을 마치 항상 거기에 속했던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우진은 그것을 확실히 했다. 때때로 저녁에는 그들 모두가 차나 주스를 마시며 정원에 앉아 날씨, 음식, 오래된 추억과 같은 단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우진은 그 순간들을 사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밀감에 관한 것이었고 함께 있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어느 날 밤 3사람은 부엌의 작은 둥근 탁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크고 화려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저 간단한 무언가, 김치찌개, 밥, 계란말이. 이선영이 요리를 돕고 혜은이 식탁을 차렸다. 혜은이 그녀의 옛 동네의 누군가가 고양이가 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은 웃었다. 우진은 쿡쿡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나서 웃음이 진정되자 그는 그의 주스 잔을 들고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무너진 거짓말과 우리를 자유롭게 한 진실을 위하여. 이선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탁자를 가로질러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실을 위하여.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운은 미소 지었고 머리를 우진의 어깨에 기댔다. 몇 초 동안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좋았고 가득 찼고 비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때 무거운 담요처럼 집을 채웠던 같은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평화로운 종류의 고요함이었고 당신을 안전하고 이해받고 마침내 집에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종류였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혜은은 허락이나 경고 없이 우진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그는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멈췄다가 수년 동안 지었던 것보다 더 활짝 미소 지었다. 이선영도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의 부드러운 미소는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이제 미래가 더 중요했다. 그들은 함께 주말을 보냈고 산책을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집에서 쉬었다. 우진은 혜은에게 체스를 가르쳤다. 혜은은 그에게 종이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선영은 그들이 듣는 동안 거실에서 책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들이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리고 여전히 치유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오래된 고통이 찾아오는 날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그것에 맞설 서로를 가졌다.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그것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들었다. 한때 너무나도 조용하고 차가웠던 저택은 이제 진정한 집처럼 느껴졌다. 복도는 더 이상 외로움으로 울려 퍼지지 않았다. 이제 그것들은 웃음, 방에서 방으로 부르는 목소리들, 삶의 소리로 울려 퍼졌다. 때때로 엉망진창인 것들이 있었다. 탁자 위에 페인트, 계단 위에 장난감, 이상한 곳에 남겨진 종이들. 하지만 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그것을 환영했다. 삶의 모든 작은 징후는 그들이 얻은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이선영은 더 자주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침내 무게가 들어 올려진 것처럼 더 가벼워 보였다. 해우는 기쁨으로 집 주위를 춤추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그랬다. 우진은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단지 행복이 아니라 평화, 그가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종류의 평화였다. 그는 한때 그들을 잃었었지만 이제 그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저택은 더 이상 단지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일어났던 모든 일 후에도 그 사랑은 살아남았다. 그것은 시간, 거짓말, 고통을 통해 견뎌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움직였다. 그가 눈을 감을 때마다 기억들이 돌아왔다. 과거의 오래된 기억들과 지난 몇 주간의 새로운 기억들. 그는 아무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일어났고 아래층으로 걸어갔다. 집은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텅 빈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고 쉬고 안전한 고요함이었다. 그는 차를 한 잔 만들었고 거실에 앉았다. 불빛은 희미했고 혜은이 그린 그림들을 볼 수 있을 만큼만이었다. 여전히 벽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시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몇 주 전 그는 침묵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가 남은 전부라고 생각했던 추억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제 집은 가득 찼다. 그는 그의 가슴속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것은 강했다. 평화, 아마도 감사, 기쁨에 가까운 무언가. 그는 방을 둘러보았고 이것이 정확히 그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느꼈다.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을 때 그는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이선영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방금 침대에서 나온 것처럼 졸려 보였지만 그녀의 눈 속의 무언가가 그에게 그녀도 쉴 수 없었음을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소파 옆에 앉았다. 그들 중 누구도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그들 둘 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는 것 같았다. 그때 이선영은 그에게 몸을 돌리고 조용히 물었다. 나를 용서하나요? 우진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온화했다. 그는 대답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손으로 잡았다. 나는 당신을 내내 사랑했어. 그가 말했다. 결코 멈추지 않았어. 이선영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과거의 고통은 현실이었지만 사랑도 그랬다. 우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여전히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이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들은 다시 발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작고 더 가벼웠다. 혜은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고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러고 나서 소파 위에 그녀의 부모님을 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걸어와 이선영 옆에 올라갔고 그녀의 머리를 엄마의 무릎에 기대고 웅크렸다. 이선영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혜은은 눈을 감았다. 우진은 미소 지었고 혜은의 등을 부드럽게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은 단순했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다. 몇 주 전 그는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었다. 이제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그의 집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의 딸, 그의 가족, 그는 이선영을 바라보고 그리고 혜은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변했다. 과거는 거짓말, 두려움, 그리고 분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서로를 다시 찾았다. 삶은 그것을 쉽게 만들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헤쳐나갔다. 우진은 소파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시계는 배경에서 부드럽게 똑딱거렸다. 우진은 혜운을 내려다보았고 그리고 이선영을 바라보았고 이 모든 것을 놓칠 뻔했던 것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생각했다. 혜운이 그날 그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여전히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이선영이 떠났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삶을 애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단순한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대문에서의 노크, 수제 사탕 쟁반을 든 어린 소녀, 그것이 전부였다. 이제 혜운은 여기에 있었다. 잠들어 있었고 안전했고 사랑받았다. 이선영은 그의 곁에 있었고 강하고 용감했고 그녀가 혼자 키웠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우진은 그들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미래가 더 중요했다. 했다. 그들은 이제 시간이 있었다. 웃고 성장하고 가족이 될 시간.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었다. 과거는 항상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일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정의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제 그들을 정의하는 것은 이것이었다. 함께 있는 것, 정직한 것,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선영은 부드럽게 우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는 그녀의 머리에 그의 머리를 기댔다. 혜운은 그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천천히 숨 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옳다고 느껴졌다. 그들은 거창한 몸짓이나 큰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가 필요했다. 우진은 삶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았다. 여전히 도전들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최악에 맞섰고 더 강해져서 나왔다. 그는 이선영을 바라보고 혜운을 바라보았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 현실이 아닌 진실에서 오는 종류의 진정한 꾸준한 희망. 그들은 거짓말과 두려움에 맞섰다. 그리고 그들은 반대편에 도달했다. 우진은 그의 차를 한 모금 더 마셨고 이제는 차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따뜻함은 더 이상 컵 안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방 안에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 고요하고 조용한 순간에
우진은 여기가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단지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과거는 바뀔 수 없었고 우진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거짓말은 고통을 야기했지만 진실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가졌다. 모두가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에게는 키워야 할 딸이 있었다. 그에게는 사랑해야 할 여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그가 그의 옆에서 자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의 대문에서 혜은을 처음 보았을 때를 다시 생각했다. 수제 사탕을 파는 소녀, 아픈 엄마를 돕기를 바라는 그 하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이끌었다. 삶이 그에게서 수년 동안 진실을 숨겼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다. 사랑이 진실할 때 그것은 돌아올 길을 찾는다. 그것은 두려움, 거짓말, 시간을 뚫고 나아간다. 그것은 그것이 속한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처음으로 우진은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았다. 그것은 여기에 있었다. 이선영과 함께, 하윤과 함께 한때 침묵으로 가득했던 이 집에서 진실은 이제 여기에 살았고 사랑도 그랬다. 마침내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좋거나 최악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